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FOMC 회의 이후로 너무 갑작스럽게 파월이 피봇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음모론적인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OMC 회의 이후로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4.2%였던 금리가 이틀 만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4%가 깨져버렸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불과 10월 말까지만 해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 6%, 7%, 어떻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극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2주 전인 12월 1일에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시기상조지. 아이고, 금리 인하 얘기할 때는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회의 때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공식화해버렸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파월의 태도가 바뀌니까 연준의 공식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응? 왜 그런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파월이 형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도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했던 질문을 다시 재구성해보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파월 형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기 안 했잖아. 아니 진짜 형 진짜 인플레 내려왔다고 생각해? 진짜야? 거짓말 아니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뜨끔했는지 나는 웰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정말 난 이런 환경을 보는 게 너무 좋아. 약간 오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닉 티밀하우스 기자조차도 파월 의장이 2주 전에 했던 말과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2주 만에 뭘 이렇게 많이 바뀐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2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경제지표로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는데요.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두 번째로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좋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지표가 좋았고 특히나 실업률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4%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3.7%로 실업률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좋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임금 상승률조차도 노란색이 예상치거든요.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고용시장이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노동시장이 쇼티지가 나는 그런 현상들 우리 뒤에 있어 그거 없어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닉 기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PPI인가? PPI 보고 그렇게 했나? 라고 이야기한 연준 의원도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건 아니지 않나? CPI도 아니고 PPI는 좀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GDP 나오라고 해서 중요한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번 분기 GDP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트래킹해주는 게 있거든요. 파월 의장이 우리 고려한 적 없다, 시기상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2.6%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비하면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분명히 경제는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뀐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바로 바이든의 지지율입니다. 파란색 선이 바이든의 지지율인데 12월 들어서 급락하기 시작해가지고 공화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현격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 때문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을 불러서 일로 와보세요. 파월 여기 앉아보세요. 지금 제가 재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안 되면 지금 트럼프가 된단 말이야. 트럼프 때 당신 엄청 당하지 않았어? 내가 하는 게 낫지 않아? 좀 도와줘 라고 했던지 어쨌든 간에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겠냐라는 의견들이 월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텔레그램의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연준이 좀 정치적인 것 같지 않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슨 소리? 연준은 정치와 무관하고 경기 침체를 막고 물가를 잡는 곳이야. 경제만 신경 써! 하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11%, 그리고 경제를 신경 쓰긴 하는데 정치적이기도 하지 라는 게 60%, 그리고 완전 정치적이야 라고 얘기하신 분도 무려 3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그냥 정치적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분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오늘 홍콩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PBOC는 벌써 돈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다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돈으로도 조금 막아볼까 하고 있는데 연준 저 언제까지 저렇게 할 거야? 아 그래 금리 인하한대? 아 그럼 우리도 빨리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오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자, 일군 건설사 부도가 엠바고가 걸렸다. 제가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아직 2시가 안 됐는데 2시에 예정돼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빠르게 돌고 있어요. 이 문제도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이 부동산 문제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쓸 텐데 그 정책은 결국 또 돈을 풀게 될 텐데 그 돈들은 결국 똑똑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만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에서 무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게다가 연준도 좀 도와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12월 초에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나왔던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긴 했지만 파월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이거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속아줄 것인가 안 속을 것인가. 사실 파월 의장이 2년 전에 연임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거 일시적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면서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더 키운 원죄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만약 이번에도 또 바이든 말을 듣고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면 나중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아줄 것인가 안 속을까입니다. 그리고 속아준다면 언제까지 속아줘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도 중요할 텐데요. 어차피 올해 말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물가가 같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속아준다라고 하더라도 속아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연준은 정치적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